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자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7번째는 발목 주변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오래된 피부염, 피부 변색이 있다. 이것도 하지 정맥류와 관련이 있나요? 네, 맞아요.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피부가 왜 이래요?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? 옛날에 다친 건데 안 나와서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맥류가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고 기수가 있는데 보통 피부염, 피부 착색, 변색 이렇게 되는 게 4기라고 해요. 6기까지 나눌 때 4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런 피부 변색이 생기는 건데 네. 사실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종아리 아래, 발목 주변에 상처가 잘 안 났고 그게 계속 뭐 몇 달, 몇 년째 낫지 않는 상처가 나중에 피부 변색이 되고 까매지고 좌우가 색깔이 다르고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발목 주변에 어렸을 때는 없었던 어떤 피부 변색이나 잘 낫지 않는 어떤 상처나 좌우가 다른 한쪽 다리가 유난하게 좀 시꺼멓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정맥 부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피부 변화이기 때문에 네. 정맥류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다행인 건 하지정맥류는 조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렇죠. 정조 증상이 네, 많은 네.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자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8번째도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8번째입니다. 걷거나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힘들다. 이거 조금 의외네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다치거나 뭐 무릎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맞죠. 그렇죠? 그쵸. 네. 근데 정맥류는 조금 반대인 게 얘는 혈관 질환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줘서 혈액순환, 정맥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증상이 완화가 돼요. 네. 그래서 정맥류 특징이 낮에 놀 때 다 잘 놀고 네. 운동도 잘 하고 네. 밖에서 뭐 놀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잘해요.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쉴 때 저녁이 아프고 자다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다가 네. 지근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낮에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아픈 거는 뭐 근육, 인대, 관절, 신경의 원인일 수가 있고 네. 반대로 나중에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달리기도 잘하고 노는 거 다 잘 노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그냥 소파에서 가만히 쉬고 있거나 밤에 자려고 누워있을 때 아픈 거면은 정맥류로 인한 어떤 증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. 네. 그렇구나. 그러면 만약에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한다면 운동을 조금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맞아요. 그래서 정맥류 때 운동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구나. 네. 네, 이렇게 또 저희 8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9번째. 다리가 저리거나 오금이 땡기거나 무거운 통증을 종종 느낀다. 네, 그러니까 정맥류 때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. 좀 저리거나 오금이 땡겨요. 이 증상은 사실 되게 많은데 어디가 땡기세요? 어디가 불편해요? 그러면은 무릎 뒤편, 오금이 땡겨요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니들, 아버님들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네. 정맥류 때 뭐 앞서 이제 쥐 나는 거, 새벽에 자다가 쥐가 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통증이 있고 뭐 어떻게 아프고 사람마다 통증이 다 다른데 오금이 땡겨요, 오금이 저려요 라는 증상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그건 역시 정맥류의 흔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네. 이제 저희 대망의 마지막 네. 10번째네요. 벌써 뭔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10번째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째, 가족력이 있다.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제일 네. 중요한 게 10번째 나오네요. 정맥류는 아주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에요. 네. 네.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 아버님, 어머님 두 분 다 하지정맥 있으면 내가 하지정맥일 가능성이 90%다. 네, 이런 통계도 있고요. 네. 실제로 정맥류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80% 정도는 다 있어요, 가족력이. 뭐 어머님이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할아버지, 할머니 쪽에 누군가는 거의 다 있거든요. 네. 이게 서서 일을 많이 해서 생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아무리 서서 일을 해도 안 생길 사람들은 또 안 생겨요. 그렇죠? 그리고 그렇죠. 그냥 앉아서 일하거나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도 생길 사람은 생기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사실 어떤 뭐 서 있거나 뭐 운동을 얼마나 했거나 뭐 비만이거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유전적인 그 백그라운드, 결국은 이제 가족력, 집안에 2명, 3명, 뭐 이모, 삼촌, 뭐 할아버지, 할머니, 엄마, 아빠 뭐 누군가한테 2-3명 이상 정도 하지정맥류가
있어서 뭐 수술을 누가 했다더라, 뭐 네. 누구도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타까지만 나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증가합니다. 네.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시면은 미리미리 조금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네, 좋겠네요. 중요하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저희 총 10가지 하지정맥류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문장으로 딱 보면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. 오늘 또 원장님이 옆에서 자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10가지를 이제 추려봤어요. 예, 뭐 10가지가 다 어떤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뭐 제가 그동안 진료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,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10개를 추려봤고요. 뭐 여기서 몇 개가 있으면 하지정맥류다 사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뭐 하지정맥류라는 건 결국은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 질환이라서 이게 설령 뭐 10개 중에 뭐 내가 한 서너 개가 있다고 해도 정맥류가 아닐 수도 있고요. 여기서 하나도 없어도 정맥류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다만 이제 흔한 증상들 꼽아봤고 10개 중에서 뭐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뭐 몇 가지가 있다. 그다음에 그런 해당되는 사항이 되게 자주 있고 확실하게 있다고 하시면 불편감도 있다고 하시면 한 번쯤 정맥류를 검사를 해보시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저희 대한민국 하지정맥류의 대표 차마지외과 박인수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봤는데요.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